네, 지난 2017년부터 체계적으로 개발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안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미래형 도시 개발이라고 해서 아주 먼 미래가 아니고요. 가까운 미래에 이제 발전되고 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지금 인구가 거의 1,000만 가까이 육박에 거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화된 주택들 굉장히 많고요. 도로를 협소합니다. 당연히 도시를 더욱더 팽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시를 활용을 해서 지하 공간이라든가 지상 공간 이런 부분을 개발을 통해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는 인구가 그만큼 더 많이 포진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겠다.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 2017년도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의 상공이라든가 지하 공간 개발을 어떻게든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도로의 상공과 지하 공간은 민간 개발 업체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민간도 개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공간 활용을 해서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공간 또는 상부와 하부의 다양한 건축물들도 이제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도로공간이라든가 공공개발만 허용했던 민간 개발을 현재 허용을 해서 도로 상공이나 하부 공간, 지하 공간이죠. 지하 공간까지 같이 문화 상업시설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도면으로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보도와 차도, 도로 부지가 있고 그 위로 상공이 있겠죠. 상공과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공공 위주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어떤 그 시설물밖에 배치가 안 됐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지하도 민간 활용을 하게끔 만들어주고요. 상공 또한 민간 활용을 통해서 이제 모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입체도로가 이제 대부분 상공 같은 경우 입체도로가 대표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준다. 전철역세권 주변의 지하상가들 대부분 다 민간 업체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위주로 개발을 해서 이 주변에 현재 인구들 특히 더 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외지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더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민간 건설업체가 아무래도 투입이 되면 민간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도로공간을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는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걸 이제 개발 이익을 환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를 하고 도로공간 활용을 해서 개발 이익 환수금을 어떻게 또 걷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또 사안이겠죠. 민간 건설업체 측에서는 실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사업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이익을 보장시켜주고 그리고 또 공익성도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 주변에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하겠다. 또 입체도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민간 건설과 현재 안전 확보 또는 현재 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말씀드린 2017년도에 12월까지 도로법 개정해서 2018년도 말까지 관련 지침 일체 정비 계획을 잡았던 내용이고요. 지금도 쭉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다. 또는 창동 기지 그 주변 복합 사업 또는 현재 삼성동에 일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지하 공간과 지상 공간 복합 시설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민간과 공익성을 공공이 같이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하공간 개발, 말씀드린 도로와 도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 내용이겠죠. 지금 현재는 전철역 주변에 지하철역 같은 경우도 공공 지하 상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거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지하철역에서 백화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연결 통로로 만들어주고 또는 컨벤션 센터까지 할 수 있는 호텔 또는 공연장이라든가 아이스링크 또 오피스 사무공간까지 연결되게끔 만들어주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도 바로 또 연결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준다. 이 개발들을 민간과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력을 이용한 민간과 아니면 공익성을 확보한 공공의 어떤 적절한 배분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로 같은 경우도 항상 지상을 다니는 이 도로를 어떤 도로든 마찬가지 철도까지 포함돼서요. 이 철도를 지하 공간으로 만들고 지상 공간을 복합 시설을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을 이제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혜택도 줄 수 있는 조건들 만들 테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현재 기반 시설들 현재 확보 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들 규제도 완화해주고 금융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민간 건설업체들이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가 굉장히 또 이제 불합리한 조건으로 해서 개발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가로망, 세로망 4m 도로 또 20가구 미만 그랬을 때 동기가 80%에서 넘게 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7층까지 질 수 있는 조건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현재까지는 단독으로 해서 각각 분리된 어떤 형태로 현재 진행됐기 때문에 이 지하 특히 1층 공간이 굉장히 남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건물과 건물을 연결시켜서 이 중간 시설들을 대부분 이제 공공시설들, 이제 거주자를 위한 편의시설들을 확보해주고 지하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 지하를 만들어서 지하에 주차장을 같이 쓰게끔 만들자.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도로를 만들고 그 주변에서 협소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 공간도 넓히고 또 그 주변에 또 공익성 강조한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저렴한 주택도 공급이 가능하고요. 또 현재 공공 편의시설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어느 정도 조건이 맞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이제 진행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이 각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그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들 다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실이 별도로 다 저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시설들이야 뭐 그 아파트 단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공간을 지하 공간을 다 통합을 해서 같은 주차장 공간으로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현재 쓰지 못했던 공간까지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관리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다 맡을 수 있는 공동 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실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인근 뭐 도로 개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단지와도 어우러질 수 있는 요건들 이걸 같이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 또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이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을지 한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여건성이 굉장히 좋겠지만 또 이제 불합리하다라는 조건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책이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현재 실제 도로와 건축 같은 경우도 도로와 건물을 일체화시켜서 도로가 현재 건물을 지나갈 수 있는 관통도로를 만들어주고 그 주변으로 해서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바로 그 도로에서 나와서 건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 뭐 이게 미래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만들어질 것 같고요. 건물이 4동이 있다면 4개를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위에 상층 공간을 현재 이제 그 주변에 어떤 그 거주민들이나 아니면 입주자들을 통해서 이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커뮤니케이션 시설들을 같이 만들어준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건물 옥상 같은 경우도 이제 간이 휴게소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이제 그 어떤 형태로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하 공간 개발 같은 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현재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층부를 현재 이렇게 복합시설을 만들 수 있는 조건들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다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먼 미래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업시설과 같은 복합시설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나쁠 일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용도가 가장 낮았던 부분이 고가도로 하부 공간입니다. 하부 공간은 아무것도 없죠. 뭐 차 몇 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 공간밖에 활용은 안 되는데 어린 시설이라든가 현재 이런 놀이터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땅들, 특히 이제 놀고 있는 땅들을 그만큼 활용하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지하 환승시설 개발을 해서 환승주차장 만들고 지하 각 층마다 연결될 수 있는 전철과 뭐 광역급행터도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는 실질적으로 대도시권이 환승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승시설을 조성을 하되 상업시설도 허용을 해서 이 주변에서 환승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상용을 할 수 있는 상업시설까지 보충이 된다면 그 주변에서 또 어느 정도 경제활동도 일어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진다. 지하철역과 도로망들도 이렇게 환승장을 각 지역마다 만들어서 또 고속도로 나들목 휴게소 또 나들목에도 현재 환승장을 만들자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이후 환수 같은 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형태든 간에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는 뭐 50대 50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율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고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보셔야 되고요. 환수 재원을 통해서 경제 활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도시 재생 또는 도시 교통 신산업 분야 뭐 이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해서 실제로 개발 이후 환수를 해서 그걸 통해서 다시 도시 재생을 할 수 있는 여건들 또는 도시 활성화라든가 신산업 지원 또 일자리 만들기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들 가장 먼저 시도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형태로 도시가 만들어질지 조금 향후에 지켜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간다면 앞으로 복합적으로 봤을 때 복합시설도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